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년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중을 현재 50%에서 70%로 늘리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뭐 절차가 다 완성된 건 아니어서 결정이 완전히 딱 된 건 아니지만 일단 지도부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민심에서 더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왜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도부에서는 이런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걸로 민심을 이기는 당심 없다라고 하면서 반대한다. 큰 웃음을 준 분이 윤상현 의원이에요. 그러게 민심을 이기는 당심 없는데 윤석열 체포 반대한다고 한남동에 가가지고 네. 지난 겨울에 네. 본인이 그런 행동을 했나요? 서부지방법원 담 넘는 애들한테 본인이 다 뒤봐주겠다고. 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은 인격이 여러 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이분이 3일, 이런 얘기를? 작년 12월에 나는 내가 아니야. 지금의 나가 나고 네. 또 미래의 어떤 시점에 나는 또 다를 수 있어. 네, 또 다를 수 있어. 네.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오늘 그거 굉장히 웃겼는데 네. 최근에 이제 장동혁식의 당 운영하고 지금 이 룰 변경하고 긴밀히 맞닿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당성을 부쩍 요즘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그 얘기, 지방선거 기획단장이잖아요. 그 얘기를 네. 해요. 그래서 이제 룰을 저렇게 변경해서 당원들로부터 지지받는 당성 높은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본인 네. 뭐 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러나 이제 오세훈 시장 쪽이나 이제 현직 단체장들 같은 경우에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그럴 있죠. 수 있겠죠. 네. 이제 장동혁이 인위적으로 후보 개최를 저걸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당을 더 어떻게 보면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극우적인 그런 정당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아직 뭐 결정된 건 없는데 당내 반대가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당 지도부 쪽에서는 계속 흘려요. 저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 네. 그래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현재의 장동혁 지도부나 네. 그 장동혁 지도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 당내에 말 많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중도 확장이나 뭐 외연 확장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네. 그냥 그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집토끼 똘똘 뭉쳐서 네. 이재명 정권에 맞서 싸운다는 명분으로 돌파하자. 네. 그래야 이제 내란 정당 프레임을 막을 수 있고, 그래야 어쨌든 이 진지를 강하게 구축할 수 있다. 아니 체제 전쟁이라는 말이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과학적으로 성립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거는 서로 다른 체제를 지향할 때 체제 전쟁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뭐 이 민주당이나 현재 집권 세력이 지향하는 체제하고 장동혁이 지향하는 체제가 다릅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 그리고 이 민주정치 체제하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정치적 이견을 가지고 여당도 하고 야당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마치 지금 이재명 정권은 무슨 사회주의 독재 정권이라는 식의 그런 철진한 색깔론을 가지고 뭐 장애투쟁을 한다 그러고 그걸로 선거하겠다 그러면은 보나마나 망하는 거예요, 저 선거는. 네. 뭐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정상적인 전략을 짠다고 하면 지금은 집토끼를 잡지만 이제 지방선거 때는 민심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당원 투표 비중을 눕혀버리면은 사실은 지방선거에서도 그러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 전략을 썼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국민의힘은 룰 좀 그만 바꿔라. 난 그 얘기가 드는 게 아니 이게 맨날 누가 들어오면은 또 바꿔요. 뭐 이게 옛날에 새로운 대표가 정진석이 그때 비대위원장 했을 때인가 그 다음에 뭐 당신 100%로 바꾼 적도 있어요. 그러다가 뭐 70대 30이었다 50대 50이었다 다시 70대 30이었다. 네. 아 이게 왜 맨날 바뀌냐.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요, 여론조사를 꼭 반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100%로 가도 돼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 여론조사로 뭔가를 선출을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유력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예, 아예 그러니까 방식을 자체 뭐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든지 네. 이게 아니라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한국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 조작을 실제 굉장히 많이 하고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 계열도 그렇고 특정 여론조사 업체 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또 당원들한테 다 훈련시켜요. 야, 너 전화 오면 이렇게 해. 50대지만 너 20대라고 그래. 너 전화 오면 막 이런 거 다 훈련시켜가지고 네. 실제 그리고 그 비율도 뭐 이렇게
실제 당에서 돌리는 거는 그 자기네들 맞추기 힘들다고 연령대 그 할당도 안 맞춰요. 그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하태경 의원이 네. 그 저기 뭐죠? 중성동에서 네네네네. 그때 경선했을 때 이해훈한테 졌는데 네. 까보니까 여론조사가 연령 할당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50대가 막 60대가 다 이만큼 들어가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미 여론조사 자체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어가지고 빨 사람 다 빼고 막 이러면서 이미 조작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뭐가 됐든 하나만 해라. 저는 뭐 당신 100% 한다라고 그게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망하면 되지. 아니 뭐 아니 그래도 아예 망하면 100%로 되지. 가라? 예, 그래도 당이 건강하면은 안 망해요. 당신 100%라도 해도 안 망해요. 네. 당이 엉망진창이면은 당신 100%면 망하는 거예요. 이미 그 당은 원래 망했어요, 내 진작에. 안 망해서. 그냥 당신 100%로 해라. 무슨 여론조사 30을 넣어. 네. 그리고 그만 좀 바꿔라. 당대표 올 때마다 맨날 바꿔. 정신 사나워 죽겠다. 나같이 평론하는 사람들은 또 찾아봐야 돼. 언제 뭐가 언제 바뀌고. 50%였고 언제 70%였고. 헷갈려 죽겠다. 그만 좀 해라. 뭐 이 얘기를 하고. 근데 지금 우리 김준일 그 평론가가 정확하지가 않아. 그래요? 당대표 바꿀 때마다 룰을 바꾼다고 얘기하는데 네. 지난 한 10년 동안 저 당에는 당대표보다 비대위원장이 많았어요. 아, 맞아요. 그러네요. 비대위가 일상이고 당대표가 네. 비상인 체제예요. 조만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거야. 네. 제가 보기에 지금 이 비상체제가 3개월 지났는데 보니까 다시 일상으로 가야 될 것 그래요? 같은 느낌이 비상체제로 들어요. 다시 돌아갑니까?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지.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뭐 민심보다는 당심을 따라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대구 경북 지역의 정당 지지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7일에서 21일에 전국 성인 2,52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걸 보니까 대구 경북 정당 지지도가 전주 대비 10%포인트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같은 지역 대구 경북에서 직전 조사 때보다 7.5%포인트 상승했어요. 그래서 44.4%를 기록했는데 자, 이거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에서 좀 악재가 될 만한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네.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로 꾸준히 있었어요. 근데 이 반사 이익을 국민의힘이 하나도 못 누리고 있어요. 네. 장동혁 대표가 뭐 윤석열 면회가고 우리가 황교안이다 얘기하고 체제 전쟁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도층들이 도저히 저 당은 개전의 정이 안 보인다. 이렇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계속 만들고 있어요. 네. 근데 강성 지지층들은 뭉칠 만큼 뭉쳤어. 더 뭉칠 것도 없어요. 네. 그것만 딱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가 뭐 24%. 네. 요즘 그렇게 나오잖아요. 정당 지지율 조사하면. 그리고 항소포기라는 큰 이슈가 터졌는데도 그 장도영 대표가 존재감이 없었어요. 이 이슈에서.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아무 당직도 없는데 오히려 거기에 가려가지고 순발력도 떨어지고 예리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뒤쳐져 있다가 갑자기 조국 대표가 토론하자 그러니까 반색을 하잖아요. 네. 이번이 기회다. 한동훈 왕따시킬 기회다. 이래가지고 토론하겠다고 나섰는데 그 네. 토론이 성사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장애투쟁 한다시고 전국 순회를 하고 있는데 네. 마이크 잡고 이렇게 막 그 격앙된 그런 이제 메시지를 내고 본인은 여기서 약간 자기 위안 같은 걸 느끼는 것 같아. 그럴 때 자기가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 네. 존재감도 있고 뭔가 이게 효능감도 있어 보이고 이 사람이 그래요. 정치인도 자기가 잘하는 걸 하고 싶어 하거든. 네. 장동혁 대표가 계속 장애투쟁을 하는 이유도 그때 어쨌든 본인의 존재감, 효능감 뭐 이런 뿌듯함 이런 게 느껴지는 거야. 네. 근데 뭐 정교한 정책 메시지를 내거나 여당을 상대로 합리적이지만 설득력 있는 비판을 하거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지지율에 저는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그냥 뭐 대구 경북만이 아니고 네. 딱 그 중도층이라고 여론조사에서 응답하는 그 중도층의 분포를 보면 돼요. 내년 지방선거 전망을 묻는 그 여론조사에서 여권 승리 쪽으로 중도층이 쏠리고 있잖아요. 네. 여권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한마디로 그냥 장동혁이 못한다. 장동혁이 저렇게 못하는 이유는 네. 결국 경륜의 한계, 정치력의 한계 네. 이거인 것 같아요. 정치적 상상력도 부족하고 내부를 단도리하고 통합시키는 능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매일 똑같은 사람하고 술 먹는데요. 한 2명 된다 그러던데 그래요? 그거 술 먹다 말고 광주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되냐고 즉흥적으로 저게. 간다. 네.
그렇군요. 그 대구 경북에서 지지율이 이렇게 낮다는 거는 사실은 그 강성 지지층마저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뭐 지방선거에서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요? 어차피 대구 경북 국민의힘이니까? 네, 어차피 다 될 거예요. 경북지사도 되고 네. 뭐 지자체장도 다 될 거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다. 대구 경북이 뭐 떨어지든 선거 때 되면 다 찍어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마인드는 지금 천지일보가 맨날 뭐 한 격주인가 이렇게 조사하는 여론조사가 있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 됐는데 차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네. 천지일보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데요? 장동혁은 계속 1등이에요. 아, 그래요? 계속 1등이에요. 아, 그것만 보고 있는 거군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나왔는데 네. 장동혁 1등, 김민석 2등, 한동훈 3등, 정청래 4등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거는 ARS 조사하고 초초 이제 관여층 약간의 이제 뭐 표본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있지만은 장동혁은 그거 보고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아, 네, 1등이구나. 2015년에 기억하시겠지만은 저기 누구야? 2015년? 김무성이 1등이었어요. 그랬군요. 그랬던 적이 있었군요. 네, 10년 전에. 김무성이 1등이었고 2019년에는 황교안도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이낙연 대표 총리 시절에 한동안 계속 1등이었잖아요. 이낙연도 뭐 1등이었던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데 내가 보기엔 그거 보고 흐뭇해 할 거예요. 근데 본인의 대선 경쟁자들을 계속 쳐내는 식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건데 저는 한동훈 견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정치력이고 이제 어떤 상상력인데 한동훈을 쳐내는 방식이 꼭 이런 식으로 쳐내야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층이 강경 보수인 거는 맞아요. 네. 그런데 강경 보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금의 방식은 한동훈을 마치 중도 보수의 대표 주자로 만들어주고 네. 본인은 강경 보수 윤호개인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네. 사실 본인도 중도 보수 쪽에 확장할 수 있어요. 왜 거기에 갇혀 있죠? 한동훈을 다른 방식으로 왕따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정치적 상상력의 빈곤이고 정치력의 빈곤이죠, 이거는. 네. 네. 그러니까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한동훈 체급이 당에서는 왕따당하고 있지만은 야, 중도 보수는 이제 보수의 희망은 그쪽 중도 보수는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다 썩었고 이제 한동훈이 낫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한동훈밖에 있는.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를 못한다라고 봐요. 저는 찍어내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방식은 아니지. 네. 그러니까 뭔가 중도 보수에 뭔가 호소를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급발진해서 광주 가고 뭐 이게 정치 한계다. 장동혁은 제가 보기에는 오래 가기 힘들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여론조사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인 게 내년 지방선거 스코어 안 좋으면 당대표 못 있어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10년간 국민의힘 당대표 중에 임기를 채운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비대위가 거의 일상이었고 어쩌다가 당대표들이 선출되는데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인한테 정해진 운명이 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를 이겨야 되고 네. 이기지 못하더라도 비기는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처럼 해가지고는 비기기는커녕 대구 경북 빼고는 다 흔들리게 생겼어요. 어제 지난주에 그 오세훈 그 박형준 네. 어젠가요? 두 시장이 발언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12월 3일 기점으로 어쨌든 반성 사과, 그다음에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된다. 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외연 확장해야 된다. 약간 이제 총대 메고 두 시장이 얘기한 건데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그동안의 강성 지지층한테 그 소구할 만큼 소구했기 때문에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할 수 있다. 네. 장동혁 대표가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얘기 행간은 압박이에요. 너 이렇게 안 하면은 우리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근데 두 시장만 그러겠냐고요. 지금 충남, 충북, 강원, 경남 다 흔들리게 생겼어요. 대구 경북을 제외한.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지역은. 박완수 시장이 김경수 지사한테 지는 걸로 나와요. 네. 여론조사에서. 네. 때문에 12월 3일이 전 분기점이 될 거다. 그때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논의가 이후로도 별다른 메시지가 없다. 그러면 이제 당내 인내심이 바닥날 거고 사과를 하되 뭐 계엄 그거는 잘못됐죠.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이미 다 한 얘기고 탄핵 반대가 당론이었어요. 국민의힘에. 네. 그 당론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자신들이 선출한 대통령이 탄핵당했는데 위헌적인 내란을 저질러서 그렇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고 그조차도 안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장동혁, 김민수 이런 사람들의 기류를 보면 12월 2일까지 장애투쟁을 해요. 네. 그래 놓고서 이재명 끌어내리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음날 사과를 할 수 있겠느냐. 사과할 수 있겠어요? 네, 오늘도 뭐 당에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12월 3일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 장동욱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제가 이제 박원석 의원님이 네. 방금 그 지도부 교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제가 급하게 찾아봤어요.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떻게 교체됐는지 5번 바뀌지 않았어? 5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권한대행까지, 그러니까 당 원내대표 권한대행까지 딱 읊어보면은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단위 쇼핑몰에서 쌀쌀해지만 생각나는 제철 음식, 목포 맛집에서 100% 국내산 재료만 사용해 제대로 양념한 목포 굴무침을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드실 쌈 채소가 필요하시면 마켓단위에선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유럽 상추도 무료 배송으로 판매 중입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마켓단위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2월 11일 목요일 라이브 공개 방송에 초대합니다.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독부터 유튜브 더보기란을 참고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까지, 그러니까 당 원내대표 권한대행까지 딱 읊어보면은 이준석, 권성동 권한대행, 주호영 비대위, 권성동 권한대행, 전진석 비대위, 김기현 대표, 윤재호 권한대행, 한동훈 비대위, 윤재호 권한대행, 황우영 비대위, 한동훈 대표, 권성동 권한대행, 권영세 비대위, 권성동 권한대행, 김용태 비대위, 겹치는 사람이 꽤 많네. 송원석 비대위 원내대표, 장동혁. 권성동은 몇 번을 한 거야? 그 진짜 권성동 대단한 사람이야. 앞뒤로 계속 해먹잖아. 처음과 끝.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의 문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문을 닫았어. 그러네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네. 이 사람은. 권성동은 진짜. 눈까지 확실히 닫고 가요. 윤석열 정부 3년만 저 정도예요. 네. 10년을 통계 내면은 더 화려해. 그러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 태평성대예요. 당대표가 안 바뀌잖아요. 지금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어. 지방선거까지 오래 갔어. 가면 정말 오래 가는 거다. 어마어마한 지금 알겠습니다. 태평성대예요. 어쨌든 12월 3일이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장동욱 대표가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것이냐 아마 안 할 것이다. 그런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걸로 봤을 때 네. 이미 이제 당대표 돼가지고 본인이 당대표가 어떻게 됐든 간에 된 이후에는 이 방향 전환을 했어야죠. 근데 지금까지 안 했으면은 안 하고 못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다. 그냥 갈 앞으로도 거다. 못하는 거다.